지금 새누리당의 원희룡 그리고 남경필 전 의원 살펴봤는데요. 새누리당에 쇄신파가 있다면 새정치연합에는 또 386이 있죠.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제가 먼저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출발 YTN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 계속 보겠는데요. 거물급의 운명, 송영길 현 인천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이곳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현 시장이 56.4%, 사실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송영길 시장의 문병호 의원이 지지율은 기자회견 이후 크게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라고 살펴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에 가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유정복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지지도가 박심 얘기가 나오면서 39.4%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상수 전 시장이 34.2%라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지금 송영길 현 시장한테 패배를 당했는데요. 안상수 전 시장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이 표는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상수 전 시장의 역할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가상대결 후보 적합도 두 사람을 붙여봤는데요. 유정복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현 시장의 가상대결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40.6%,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 45.4%. 여기는 송영길 시장이 약 5% 정도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 곳 더 보죠. 충남도지사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도지사로 돼 있는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남도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홍문표, 이명수, 정진석, 홍문표 의원, 이명수 의원,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홍문표 의원이 25.6%로 적합돼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맞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홍문표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 31.5%, 49.8%. 안희정 지사 이 현지에 내려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젊은 사람이 참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기 대권 후보를 거론하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송영길 시장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관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온 송영길 그리고 안희정 이 두 사람은 이미 도지사를 했어요. 아까 그분들은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요. 재선의 이 무게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에서 현직 프림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 현직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박원순 후보 시장보다는 그 현직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이점을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차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386 그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그 새정치연합에서의 또 다른 대선 후보군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조사 결과 이외에 우리가 선거를 해서 투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정 중에 하나를 보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같이 단순한 지지도보다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투표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적극적 투표층을 상대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현직 프리미엄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후보, 새누리당 후보와 그러니까 유정복 전 장관과 이 송영길 현 시장과의 아주 후보도가 상당히 근접이고 어떤 때 역전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이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가 견고하다는 게 반드시 투표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현재의 우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노년층에게도 인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송영길 현 시장과 지금 안희정 지사와는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충남도지사로 있는 우리 안희정 지사가 훨씬 더 견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근데 이제 홍문표 의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경선 이벤트 효과, 경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이 아름다운 경선도 이루어지고 이 경선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는 그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느냐. 특히 이제 지금은 거의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가 지금 사라져 있지만 최근에 지방선거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와 같은 아주 거대한 메타 공약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이슈들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이슈를 선점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뭘 주목해야 될까요? 송영길 시장의 경우는요, 예. 그 경험 법칙이 반드시 관철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인천시가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1회 연달아 다 재선이 됐어요. 재선. 예. 최기선, 안상수, 그러네요. 송영길입니다. 예.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법칙이 지켜질지 예, 그런 깨질지. 지역이 예를 들어 우근민 지사 같은 경우가 한 번 하다 뭐 건너뛰어서 세 번 했지만 예. 그런 경우 있는데 연이어 재선된 경우는 유일합니다. 인천시장이. 그래서 이 송영길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걸 하나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적극 투표층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났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젊은 유권자들이. 그런데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적극 투표층이 좀 사라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투표장의 유인책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시장이 대단히 불리한 거죠. 예. 또 하나 문제는 역시 차세대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알겠습니다. 또 친노라는 것을 좀 극복한다.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와는 좀 다른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인천 지역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여야 혼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충청남도는 잠시 전해드렸고요. 대전시는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였고 충청북도는 오차범인의 접전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조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쟁에서는 박성효 의원이 46%로 가장 앞서갔고 이재선 후보 13%, 노병찬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선택 예비후보가 31%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양측 선두주자가 맞붙었을 때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박 의원의 지지율은 56%, 권선택 후보는 30%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지사는 새누리당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윤진식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가상 대결에서는 이시종 현 지사가 42%, 윤 후보가 39%로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드시 투표층에서는 윤진식 후보가 45%를 기록하면서 이시종 도지사를 7%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또 부산에서는 야권 성향의 무소속 오거돈 전 장관이 야당 후보들, 특히 여당 후보들과 더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사 선거 판세는 또 어떨까요? 계속해서 박조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중에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서병수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적합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권 전 대사가 26%, 서 의원이 22%를 기록했고 박민식 의원은 11%에 그쳤습니다. 야권은 무소속을 고수한 오거돈 전 장관이 50%가 넘는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야 양자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과 오 전 장관이 접전을 이뤘습니다. 권철현 전 대사와 맞붙을 경우 44.3% 대 43.9%, 서병수 의원과는 45.6% 대 40.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권 전 대사와 오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도 초접전을 보여 향후 야권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각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우세한 지역도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가 우세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별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별 지지도입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40.2%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17.7%, 통합진보당은 2%, 정의당은 0.9%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정당 지지도와 광역단체장 선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현재 지역별 광역단체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도지사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와 대전 이 두 곳의 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고요. 나머지 5곳은 새정치연합 소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 정당 지지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부권은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리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광역단체장의 여론조사입니다. 인천과 강원, 또 충남 이 세 곳에서는 새정치연합 광역단체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도 열세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거가 본격화되면 여야의 1대1 구도가 확고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의 지지도가 후보 개인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그리고 후보별 지지도의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죠. 새정치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당 독주 구도 속에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초선거 논란과 관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여러분께서는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주로 보십니까? 이 공약과 경력, 소속 정당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무공천 논란도 바로 이 후보 선택 기준과 연관이 깊습니다. 4년 동안 지역에서 일 잘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공약과 경력을 볼 것 같지만 막상 투표용지를 받고 나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이 기호 1번, 2번과 같은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기초단체 공천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초선거 공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무공천 약속 철회를 직접 사과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동까지 제안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고 합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 해지가 맞습니다. 공약하신 대통령께서 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공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0년 선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지자체에서 있었던 선거 결과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기호 1번 한나라당 후보고요. 기호 2번이 민주당 후보인데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기호 1번과 2번이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얻어 출마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호 2번 민주당 후보는 새정치연합이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출마를 위해서는 먼저 탈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소속 후보들처럼 소속 정당이 없이 출마를 해야겠죠. 무소속의 경우 무소속 후보들끼리 추첨을 통해서 번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 후보들 속에 섞여서 출마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이 여러분이 선거당일 받게 되실 투표용지가 될 텐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기호 2번이 빠진 이 투표용지를 받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여야의 이런 논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모른다가 35.6%였고 들어는 봤다는 의견이 35.8%였습니다. 여당 독주 구도 속에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YTN 조사 결과 각각 47%와 31%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자니 선거에 불리하고 새정치연합은 이제 와서 약속을 물리자니 명분이 없는 상황.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한 엠브레인 이병일 상무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병일 상무님,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서.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부터 그 당내 경선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말에 창당을 했지만 그 컨벤션 효과 자체가 미미하고 그것마저도 지금 누그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보면 4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과거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무당층을 넘나드는 20% 내외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하실 때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네. 전화상으로 새누리당 지지하십니까? 민주당 지지합니까? 이러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네네. 새누리당 지지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십니까? 하면은 누구요? 이러면서 잘 몰라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뭐죠? 네. 잘 몰라요, 사람들 아직. 네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근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당은 부연 설명을 하고 어느 당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근데 과거 3월 말까지의 정당 지지도는 보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간의 합당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최근 다른 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즉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냥 새누리당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한 이후 시점이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냥 조사를 했습니다. 이름만. 왜냐하면 예.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이름만 걸 건지에 대한 거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했을 때 실제 후보자들은 그 부연 설명한 당명을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중요하지 않고요. 당명만 보고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점이죠. 예, 그건 새누리당 예, 소개할 예. 때는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의 예. 후보 이렇게 네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좀 한 가지 재밌는 결과가요. 네네. 정당 지지도는 이렇게 새누리당이 높은데 아까 광역단체장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박순표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볼 때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막 출범한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야기도 시점이 애매하고 또 반면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중간 심판을 내세우기도 좀 애매한 시점에 와 있는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만큼 후보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65%고요.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40%니까 새정치민주연합보다 3배 정도 가까이 많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강원, 충청 이런 권에서 모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 같은 경우에는 60%를 기록을 했고 충남, 충북, 대전 같은 경우 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후보들이 높게 나오냐 이런 의문들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무순 지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렇죠. 또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도 충청권 대망론에 힘입어서 지역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두 분은 현역 지사이기 때문에 현역 지사가 갖는 프리미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정당 구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의 특성상 시점의 특성상 후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정 후보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후보 얘기를 할 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지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더라. 뭐 그렇죠. 100m 앞에서 인사를 한다더라. 이런 게 또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인물 경쟁력 말씀하셨습니다. 인물 문제가 있고요, 정책이 있고, 그리고 정당 지지도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건데요. 어떤 지역은 유난히 그 인물 쪽에 많이 중점이 주어진 경향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몇몇 후보들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잘 등치되지 않는 후보들이 몇 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는 많이 떨어지는데 합당하기 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단히 낮은데 민주당 소속의 그 광역단체장의 지지도 높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현역 프리미엄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정책과 또 선거 구도의 문제. 지금 이제 선거 구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특별하게 유권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 만한 쟁점 이슈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민생에 관련된 것도 잘 형성되지 않고 있고 딱 하나 생긴 게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이냐 공천이냐 문제인데 이게 민생과 직접적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물과 정당이 같이 어떻게 아우러지냐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인물, 정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지금 이게 여당에서는 끝난 얘기 아니냐 이제 와서 뭐 경기 시작했는데 룰 어떻게 바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소리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다고 지금 안철수 대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야당 무공천의 희비 지금 저희들이 제목으로 아래 잡았는데요. 기초선거 이거 어떻게 치러질까요? 박순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뭐 두 분 교수님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처음에 당원 투표로 민주당실의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할 때는 상당히 높은 퍼센트예요. 70%대의 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서 보니까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기초단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니 충분히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탈당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연 정당법상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이기는 합니다만 공천을 하지 않게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런 일선에서 혼란을 어떻게 설명해 주었느냐 좀 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부 요인은 상당히 많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신경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정당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기호 2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게다가 탈당까지 하라니 야 이거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그렇죠. 지금 참 애석하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가요. 이게 새누리당과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의 논리가 맞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정말 이 기초선거를 공천하지 않는 게 개혁정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냐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야당끼리 이슈에 관련해서 공동전선을 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는 거는 개혁도 아니고 반정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게 탈당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난립될 수밖에 없는 내가 거죠.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다 뭐 이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걸 계속해서 고집하느냐라는 게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적공학적인 요인이 있다.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하면서 5대5 지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공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당내 조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약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 측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선거 부공천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간단하게 좀 이게 1대1 구도가 아니라 1대 0점 그것도 0.2, 0.2, 0.2, 0.2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난립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게다가 누군지도 몰라요. 구청장 솔직히 구의원 누가 나온지도 모르는 선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정치민자 내부적으로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초 단체장은 분리할 것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명분을 삼아서 광역단체장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령 지방선거 전체를 포기한 한이 있더라도 차기 대선에서 좀 더 유리한 구조를 점하겠다 하는 것이 멀리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사정치민자 측의 내부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선에서 혼란은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